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난 5월 30일 경상남도는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에 대해서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경상남도에서 제출한 지리산 케이블카,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경남 산청 중산리에서 장토목을 거쳐서 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 연장 10.6km로 세계 최장 케이블카입니다. 사업 부지는 반달곰이 서식하고 있는 국립공원 특별보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의 이번 계획은 2012년 6월 26일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한 것으로 산청군이 추진한 중산리에서 장토목 하단 구간과 함양군이 추진한 백무동에서 망바위 인근의 케이블카 계획을 합쳐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주 능선을 넘어가는 상부 정류장의 일원은요, 구상나무 군락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리고 아고산 지대로서의 극상림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자연환경 훼손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리산 케이블카 공원 계획 변경 신청은 이미 지난해 8월 정부가 설악산 5세 케이블카 공원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 순간부터 예견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사업입니다. 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고 이 설악산 케이블카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악 5세 케이블카는 상부 정류장 주변 지역에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역시 아고산 식생대 지역이고요. 그리고 멸종 위기종인 사냥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설악 5세 케이블카는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나 국회 입법조사처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설악산 5세 케이블카가 허용된다면 우리나라 그 어떤 보호지역에도 케이블카가 쉽게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설악 5세 케이블카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를 앞두고 있고요. 이대로 진행된다면 케이블카 공사도 아주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리산을 포함한 총 31개의 케이블카가 신규로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4개의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어서 또한 과잉 중복 투자에 우려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리산 케이블카 공원계획 변경 신청은 설악산 5세 케이블카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시범사업 명분으로 추진을 했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경제성을 논하는 것조차 소홀했던 정부로서는 지리산 케이블카의 신청이 대해서 아주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범 사업이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허용에 대한 설악산 케이블카 허용에 대해서 절차적이라든지 내용적으로 그런 타당성이나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로 정치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최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간의 갈등이 심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케이블카 사업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악산의 케이블카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460억인데요. 그중에 230억의 국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은 당연히 서운한 쪽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공원도 23개나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케이블카 문제가 자연훼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참 참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허용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지 아니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사례가 처음은 네.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과도한 규제 완화로 현행법상 국립공원에서는 어디에서나 케이블카나 호텔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상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케이블카가 들어서게 되면은요, 국립공원 정상에 호텔이 들어서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숙박업을 주요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영세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덕유산 국립공원은 이미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개최를 명목으로 국립공원 내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케이블카를 건설했지만 현재 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원시성을 잃게 되면서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세계 자연보호 연맹의 카테고리 2에 등재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덕유산 국립공원은 이미 과도한 영리 목적을 위해서 자연 자원을 남용해서 그 쓰라린 결과를 갖고 있는데요. 개발된 무주 리조트 역시 적자로 수차례 매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앞다퉈서 이 케이블카를 신청하고 있는 이유 참 궁금하고요. 이에 따른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운영비 비중이 평균 78%로 사업성이 매우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사업에 기업이 잘 뛰어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이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물론 강원도는 단기적으로 230억 원이라는 국가의 예산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지만요. 이 역시 깊이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업비의 15%인 도비 69억 원이나 사업비의 35%인 군비 161억 원의 예산이 교차 투자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게 230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니죠. 특히 교육이나 복지 예산에 써야 할 생활 기반형 국고 보조금이 전용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지역민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케이블카 하나 짓자고 230억 원의 교육이나 복지 예산으로 써야 할 돈이 고작 사업자의 탑승료 수입으로 되돌아간다면 과연 그 손실을 감수할 주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도 운영비 78%를 고려해서 지역사회에 수익의 15%만을 내놓겠다고 했고요. 만약에 이도 수익이 안 될 경우에는 5%만을 환원하겠다고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5%라 하더라도 케이블카의 영업이익이 매우 낮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역민들이 동의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케이블카의 수익률은 고수익형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저수익형의 경우에는 일평균 27만 원에서 74만 원의 영업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경상남도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자연환경 훼손과 그리고 경제성 등의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신청 등을 반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역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국토의 6.6%에 불과한 국립공원 보존을 위해서 더 이상의 규제 완화는 중단되어야 하고요. 특히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의 건설과 호텔 건설을 금지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스위스나 선진 외국처럼 국립공원 등 10% 미만의 보호지역 관리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엄정 보존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립공원은 원시성을 지닐 때 가장 아름답고 경이롭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과 영감을 주는 것이죠. 그곳에서 수많은 동식물들이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며 우리의 조상이 그래왔던 것처럼 후세와도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